신경이 과흥분이 이제 막아지면서 잠이 오기 시작하는데 카페인이 그걸 대신 가로막고 있으니까 구조적으로도 변형이 오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카페인을 2배, 3배 이렇게 써줘야, 그러니까 커피를 2잔, 3잔 마셔줘야 똑같은 효과가 나죠. 이거가 사실은 내성이 생기는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우선은 수면 활동하고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쭉 좀 설명을 드리면서 카페인하고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은 무엇일까 얘기를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산사랑의병원 항노화 치매센터 신경과 김민주입니다. 오늘은 수면에 관련돼서 추가적인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주로 사람들이 커피랑 수면에 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네. 우선은 수면 활동하고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쭉 좀 설명을 드리면서 카페인하고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은 무엇일까 얘기를 드릴게요. 수면 활동하고 관련된 주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한 6, 7가지, 많게 보면은 7, 8가지 정도 있는데요. 세로토닌, 멜라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커피하고 카페인에 관련된 아데노신, 그다음에 가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을 먼저 보면은 세로토닌은 수면의 시작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부족하면은 잠이 잘 안 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멜라토닌, 수면 각성 주기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호르몬이겠고, 우울증 환자들이 수면 리듬 패턴도 깨져 있고 그런데 그게 다 연관돼 있으니까 멜라토닌 부족하면은 도파민하고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흥분 상태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수면을 억제하고 각성 상태를 만들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수면에 좀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되죠. 그다음에 아세틸콜린이 렘 수면을 유도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렘 수면이 깨지게 되겠죠. 근데 수면이라는 거는 단순히 잠자는 시간이 7시간, 8시간이라고 좋은 수면이 아니라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적절히 교차가 되면서 반복이 돼줘야 좋은 수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바라는 물질이 있어요. 가바라는 거는 신경 활동을, 신경의 흥분 상태를 억제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가바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왜 옛날 어르신들이 상추 먹으면 졸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보통 수험생들이 안 먹는 맞아요. 예. 와인에도 들어있나요? 와인에도 들어있어요. 와인에도 들어있고. 그러면은 약간 저녁에 와인 한 잔이랑 뭐 상추에 뭐 싸 먹으면은 현미밥 이런 거 훨씬 좋은 건가요? 와인 한 잔에 상추요? 네. 조합이 좀 신선하네요. 현미밥에 상추를 싸 먹자든지. 그다음에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항히스타민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기약 먹고 잠 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히스타민은 가바가 신경 활동을 억제하는 것과는 반대로 신경의 각성 상태를 유지하고 좀 활동을 흥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 약간의 수면 유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페인하고 관계 있는 게 아데노신인데 카페인이 작용하는 것이 아데노신 수용체 여기에 작용을 하는데 카페인이 아데노신하고 구조적으로 비슷해요. 화학적인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아데노신 수용체에 카페인이 들러붙게 되면은 아데노신이 작용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오지 못하게 약간 흥분되는 각성되는 효과를 일으키게 되죠. 아데노신 수용체에 딱 결합이 돼줘야 신경이 과흥분이 이제 막아지면서 잠이 오기 시작하는데 카페인이 그걸 대신 가로막고 있으니까 아데노신이 작용을 못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안 졸리는 거죠? 그렇죠. 안 졸리죠.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아데노신이 부족하네? 아데노신 수용체를 다닥다닥 많이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데노신 수용체를 막 더 만들어요. 더 만들고 원래 아데노신이 1만부터도 작용을 했었는데 우리 몸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래서 수용체의 구조가 바뀌어요. 그럼 카페인이 저희 몸에 어떤 혼란을 주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카페인 조금만 먹어도 아데노신 수용체가 다 막아줘가지고 각성 효과가 있었는데 아데노신 수용체가 많아지고 아데노신 수용체 구조적으로도 변형이 오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카페인을 2배, 3배 이렇게 써줘야, 그러니까 커피를 2잔, 3잔 마셔줘야 똑같은 효과가 나죠. 이거가 사실은 내성이 생기는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단지 카페인뿐만이 아니라 뭐 알코올, 담배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내성이 생기는 이유가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내성을 잘 일으키는 물질 중에 하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후에는 커피는 드시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꼭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전에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오전에 드실 때도 많이 드시지는 말고 어느 정도 각성 상태가 꼭 필요한 시점에 고를 때 한 잔 정도. 그리고 아주 뭐 극단적인 불면증 되게 심한 분들은 그냥 아예 디카페인 드시는 게 낫다. 차라리 그 불면증을 이제 약물로 조절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 커피 마시면 막 속쓰리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왜 그래요? 아데노신하고는 상관은 없고요. 커피가 이제 위장관계 운동 자체에도 영향을 줘요. 카페인이. 운동이 적절한 시점에 우리가 뭐 음식을 먹으면은 목에 이렇게 들어와서 위장관까지 적절한 연동 운동을 통해서 잘 내려가 줘야 되는데 요게 이제 밸런스가 좀 깨지게 되면은 위에 있는 위산이 거꾸로 올라오는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도 잘 생기고 하니까 카페인이 그런 면에서 안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유튜브에 있는 수면 유도 ASMR 진짜 수면을 빨리 잠드는데 도움을 주냐? 도움을 준다는 일부 연구들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각성 상태를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호르몬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좀 있어요.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 이게 코티솔이 실제로 좀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됐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ASMR을 어떻게 썼냐면 이명이 좀 있거든요. 이명이 있는데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그 ASMR을 틀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명이라는 게 결국은 귀 검사를 먼저 해요. 그러면은 이런 이명은 그 소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보화하는 게 측두엽이거든요. 측두엽에서 이제 과잉 활성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 때 자기 전에 얕은 소리, 뭐 물소리, 새소리, 파도 소리 이런 거를 틀어놓으면은 그 이명 효과를 상쇄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ASMR을 좀 써봤는데 조금 효과 있었습니다. 네. 뭐 이명이 싹 사라졌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아주 불편한 거를 조금 개선할 정도의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저는 ASMR 같은 거는 사실은 환자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밤에 뭐 안 하면은 되게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많아요. TV 틀어놓고 모바일 보고 하느니 차라리 소리를 얕게 들릴락말락하게 그렇게 켜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